시험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수험생 세력은 이른바 원스톱 쇼핑을 원하죠. 그래서 발세 말고도 장비비 분담 같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내어주고 실리를 얻게 될지에 눈과 귀가 쏠립니다. 그럼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의 관이 오늘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옹보됩니다. 오는 26일 열리는 교황의 장례식에 세계 각국의 정상이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차 코너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2차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최종 판단을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내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바로 사건 심리에 들어갔는데 대선 전에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안산성 광명공항 인근 사고와 관련해 공사장 발파 기록이 서류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YTN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사 일지가 허위로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 미아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한 명이 숨졌습니다.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불을 견디지 못하는 불량 장화가 소방관에게 납품된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전검사에서 합격해야 나오는 표시를 불합격 장화에 부착했다는 건데 수사기관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대선 전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이변 없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해 이른바 빅4 자리에 안착했습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일 것으로 분석됐던 안철수, 나경원 후보 중에는 결국 안 후보가 2차 경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윤은성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절반만 선출하는 1차 컷오프 통과자를 발표했습니다.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돼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100% 여론조사 결과인데 선거법상 구체적인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상당으로 꼽혔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들에게 큰 이변은 없었습니다. 남은 한 자리는 치열한 경쟁 끝에 안철수 후보가 차지했습니다. 경영자 출신 그리고 또 과학자 출신이니까 이런 제 모든 것들을 발휘해서 우리나라가 더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나경원, 양현장, 유정복, 이철우 후보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디어데이를 열어 후보 4명의 2차 경선 1대1 토론 상대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1대1 주도권 토론과 4차 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2차 컷오프를 진행합니다.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되는 2차 경선에선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최종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 2위가 다시 한번 토론회를 거친 뒤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본선행 티켓의 주인공을 가립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의료부다에 정책 공약을 내놨습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의대 정원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회적인 대화를 해법으로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말 호남권 수대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김경수, 김동연 예비후보는 일제히 호남 공약을 발표하며 추격의 발판 등의 마련에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절반의 일정을 소화한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압도적 2위를 달린 이재명 후보는 별다른 외부 일정 없이 SNS를 통해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탈플라스틱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는 내용의 기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정책은 환자의 필요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엔 윤석열 정부와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모든 이해 당사자가 참여
장려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논란을 해소하자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최근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비공개 회동한 사실이 공개됐는데 물밑 통합 행보도 계속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호남권